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또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에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해드렸던 후성이 무려 111.45%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한 인스코비는 96.92%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공략한 3기 60.34%의 수익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8월 9일에 공략해드린 종목 28.98%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도 24.5%의 수익이고요. 8월 25일에 공략해드린 지노맨 컴퍼니도 27.99%의 수익입니다. 8월 31일에 공략해드린 아이비김영도 29.22%의 수익이고요. 9월 1일에 공략한 휴맥스 역시 19.47%의 수익입니다. 9월 3일에 공략한 케이텀리츠 20.89%의 수익이고요. 또한 9월 9일에 공략해드린 삼양사 17.87%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공략한 KD 역시 18.16%의 수익, 그리고 9월 13일에 공략한 넥스턴바이오 13.05%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상, 인스코비, 3기 이런 종목들 또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이중매수 원하시는 분, 직장인분들을 위한 수급주와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자 리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546.80포인트 하락한 33,843.92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1.92포인트 하락한 4,307.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전장보다 63.86포인트 하락한 14,448.5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한 달간 4.8% 하락해서 지난 3월 이후 최대 하락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도 같은 기간 4.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5.4%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미 국채금리 움직임, 그리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 그리고 경제지표, 의회의 임시 예산안 협상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 국채금리는요, 최근 들어 10년물 기준 1.5%를 웃도는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의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10년물 미 국채금리는요, 장 초반 1.54% 근방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후 들어서 오름폭을 낮춰 1.5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의 일부는 내년 초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 고용시장에 플렉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 맞교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완전 고용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 상하 의원이 내년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를 면하게 됐습니다.
다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과 3조 2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부채한도 협상 등이 남아있는 상태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요, 부채 상한이 사용되지 않으면 경제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종별로 산업, 필수소비재, 금융, 부동산, 헬스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는요, 전장보다 0.58포인트 오른 23.14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들한 톡방은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해드리는 후성 무려 111.45%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한 인스코비는 96.92%의 수익, 그리고 7월 28일에 공략한 3기 60.34%의 수익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8월 9일에 공략해드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28.98%의 수익이고요.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 24.5%의 수익입니다.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 컴퍼니도 27.99%의 수익이고요. 8월 31일에 공략한 아이비기명 29.22%의 수익입니다. 9월 1일에 공략해드린 휴맥스도 19.47%의 수익이고요. 9월 3일 공략한 케이타빌츠 20.89%의 수익입니다. 또 9월 9일에 공략한 삼양사 17.87%의 수익이고요. 9월 10일에 공략한 KD 18.16%의 수익입니다. 9월 13일에 공략한 넥스턴바이오도 13.05%의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와 같은 종목들, 후성, 인스코비, 3기 이런 종목들 후속으로 강하게 갈 종목도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공략하시면 되는데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에요.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분들을 위한 수급주, 그리고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을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를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그죠? 이런 흐름에서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흐름이고요. 예쁘게 삼각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탈을 했어요. 어저께 이탈을 해서 다시 지금 아직 아랫단 그 마지막 하락의 마지막 아랫단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우리 장이 쉬는 월요일까지 참 중요한 흐름이 이제 미장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반등에 나와서 대차 양봉을 이렇게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하락을 해서 이탈을 할 부분인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지 가격대는 이 하락이 내려온다면 하락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 4,228 정도까지도 하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은 조금 정리하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올라오던 추세선이 이탈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올라오던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던 초록색 선이자 추세선인 가격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4,400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4,500대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500대가 다시 재차 4,500대는 지금 도달하지 못했고요. 4,400대마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고점, 그죠? 고점이 일단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점진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 저점인 4293.75, 4293.75 이 가격이 재차 이탈을 하느냐, 이탈을 한다면 만약에 어디까지 갈 흐름이냐, 일단은 4228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니까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1차적으로 이 가격대까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 가격대라고 하면 4120까지도 이번에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일단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는 정도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매수는 나중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해도 늦지 않아요. 돌리는 흐름이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 저가가 깨지면 이렇게 하락세기의 모습을 만들어지겠죠. 그럼 하락세기라든지 채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마지막 삼각단이 되니까 삼각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소한 지수가 4,400 위쪽에서 노는 흐름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 지금은 받지 않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마세요. 최소한 4,400이 돌파되는 흐름 나오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떨어지는 데서 받지 마시고 최소한 패턴이 여기서도 만들어졌죠. 이런 자리에서도 만들어졌으니까 패턴 만들어지고 돌파되는 흐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 되겠다.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깨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매수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먹을 게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되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 지금 비슷한 자리죠. 그러니까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가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S&P 500.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4,400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다. 체크하시고요. S&P 500 정리를 해드리면 비중을 줄여라. 현금 비중 줄이고 지금은 이제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볼게요. S&P 500 봤으니까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흐름인데 나스닥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도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먼저 지난번 저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런 식으로 무너진 상태여서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어지고 있다.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죠?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흐름이고 저점도 낮아지는 흐름인데 오늘 반등이 나와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하고 우리가 쉬는 월요일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15,000까지 올라가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4,500까지의 하락세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나스닥도 마지막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끝났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식의 여기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의 패턴을 기다리시면 되겠다. 하락하는 흐름이 이런 구간하고 그렇죠? 이런 구간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패턴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나스닥도 대응하면 되겠다. 지금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은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잘못하면 14,200 정도까지도 그리고 14,000 초반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적인 매수 대응보다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오면 진입하는 전략, 그리고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조금 짧게, 약으로 따지면 배트를 좀 짧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배트를 길게, 홈런,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배트를 짧게 잡고 적은 수익 주면 바로바로 생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다우를 볼게요. 다우를 볼 건데, 다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를 볼 건데 잠시만요. 다우 차트를 제가 체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다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우를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지금 다우를 보면 다우는 이미
다우는 계속 약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조정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3대 지수 중에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래도 덜 빠진 흐름이죠. 다른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35,000이 저항이 되고 35,000을 얼마나 빨리 얹어놓느냐. 얹어놓는다는 표현은 돌파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35,000 저항을 맞고 지금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저항이 돼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아직 저가는 깨지 못했다. 그죠?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기술주가 가장 타격을 받기 때문에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현재로서는 차트 흐름에서는 가장 약한 모습이죠. S&P도 보시면 지난번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지금 다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정도까지 하락이에요. 그죠? 약간. 끝에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안 깨지고, 그죠? 근데 나스닥만 이런 흐름이다. 나스닥만 이미 이렇게 내려와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니까. 지난번 저점은 S&P는 딱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는 아직 안 깨졌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스닥은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파로 금리가 높아지면 점진적으로 기술주가 하락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나스닥이 가장 약한 모습. 그죠?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지금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S&P 딱 걸려있는 상태고요. 아직 다우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 지수상으로.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이미 깨져 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저가가 깨져서 역시 이런 식이 될지 아니면 지지가 돼서 이런 식이 될지는 오늘하고 월요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지만 박스 흐름이 될 거예요. 저가가 깨지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 박스 흐름에서 저가 이탈 여부 중요하니까 저가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역시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주시고요. 깨지지 않고 박스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또 한 번 진입할 재매수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패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흐름에서 패턴이라든지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이런 흐름에서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 재차 매수를 해도 되니까 다우, S&P, 나스닥 3대 지수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실버를 한번 보죠. 실버를 한번 볼 건데 실버도 지난번에 제가 박스가 이탈하면 이탈하는 쪽으로 따라가시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이탈했다가 지금 제가 또 반등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삼각이 만들어져서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은 늦었고요. 이미 하셨어야 됐고 지금은 한다면 반등의 매도는 대략 22.5달러에서 23달러 돌파를 손절 컷으로 잡고 22.5달러부터 이 구간에서는 반등의 매도를 치시면 돼요. 반등의 매도를 쳤다가 재차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예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떤 흐름?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치시고 이게 돌파되면 그죠? 손절을 하는 전략 넘어가면 테일 그러니까 손절하는 전략으로 실버를 하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실버도 우하향하는 상태다. 우하향하는 상태 보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위에 그어드린 추세선 초록색 선하고 비슷하게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못 넘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이후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락 흐름입니다. 돌파되지 못하고 있죠. 짧게 끊으시고 최소한 이 추세선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 추세선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매수로의 전환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반등의 이 박스 구간에서의 매도든 중기적인 구간에서 동그라미 구간에서의 매도든 현재 흐름에서는 매도 대응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부분은 구리를 볼 건데 구리는 여전히 박스 안에 갇혀 있죠. 큰 삼각 제가 미리 그려놓은 그렇죠. 이 패턴 안에 가려져 있는데 지워서 딱 이렇게 보면 그죠? 여전히 추세선 안쪽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중기 추세 안쪽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4.3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가격대 지난번 고점이 넘어가는 거를 컷으로 잡고 반등의 매도 전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반등 매도를 잡아서 떨어지는 걸 예상하셔도 되고, 오히려 박스 구간이니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죠. 4.0 정도가 이탈하는 거를 손절 잡고 이 가격대에서 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잡아서 어디까지 4.0에 돌파되는지 보는 정도의 전략으로 4.3이요. 4.3에 돌파되면 이제 또 이렇게 추세가 돌파될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홀딩을 해보는 전략, 그리고 4.4까지 돌파가 된다면 물량을 추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에요.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4.3까지가 단기 목표가가 되겠고요. 4.4가 넘어가면 뭐다? 일단 추세 전환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물량을 한번 추가하는 전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증시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코퍼, 우리는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기대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짧게 매수를 들어갔더라도 짧게 입절을 하시고 4.3 부근에는 또 반등의 매도를 쳐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4.0 부근에서 매수, 4.3까지 끌고 가서 입절하시고 4.3 부근에서 또 반등의 매도를 한번 치는 전략, 우리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빅스 볼게요. 빅스는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그리고 재차 이런 채널을 삼각을 만든 이후에 돌파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돌파가 되면 계속 좀 이 부분에서 있는 건 위험한 부분이에요. 지금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25가 넘어간다. 그죠? 25가 넘어가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 지수가 좀 더 조정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가격이 다 이탈하고 그 자리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위험 신호가 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내려와서 20 초반까지 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황,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5를 넘어간다 하면 시장에 큰 조정이 올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빅스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25가 넘어가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은 골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골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775가 돌파되는 걸 컷으로 반등의 매도로 치시면 되겠고요. 그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뭐다? 채널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가 올라오고 있는데, 돌파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1775 돌파 컷으로 매수를 하시고, 반등의 매도를 하시고, 돌파되면 스위칭으로 매수를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변곡 자리니까 꺾이느냐 돌파되느냐 중요한 자리예요. 반등의 매도 치시고요. 돌파 시에 매수를 따라가는 전략, 유용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그리고 상품 지수 체크를 해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국내 증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장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체크해드리기 전에 우려 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공략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해드렸습니다. 후성 무려 111.45%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해드렸는데 96.92%의 수익, 그리고 7월 28일에 공략했던 3기 60.34%의 수익, 그리고 프로스티지 바이오파마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28.98%의 수익입니다. 8월 24일 공략해드린 한국파마도 24.5%의 수익이고요.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 컴퍼니 27.99%의 수익, 그리고 8월 31일에 공략한 IB기형 29.22%의 수익입니다. 9월 1일에 공략한 휴맥스도 19.47%의 수익이고요. 9월 3일에 공략한 케이타비츠 20.89%의 수익입니다. 9월 9일에 공략한 삼양사도 17.87%의 수익, 9월 10일에 공략한 KD도 18.16%의 수익입니다. 9월 13일에 공략해드린 넥스턴바이오도 13.05%의 수익인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위와 같은 종목들 2월 후속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종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와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3054.87포인트로 약보합을 출발해서 장 초반 3046.4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후 폭을 점점 줄였고요. 오후 들어 이제 상승폭을 키웠는데 3079.43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기록한 후 상승폭을 다소 줄인 3068.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미 국채금리 급등 및 정치권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리스크 등의 지난 이틀간 약세를 지속하면서 금일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미국의 예산안 합의 소식 등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며 30일 오전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 발언 속에서 미국 단기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점 등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22주째 정책 포럼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끄는 증거를 발견한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84억, 325억 순매수, 기관은 2,239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670계약, 883계약 순매수, 개인은 2,374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2.2원 상승한 1,184원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1,001.92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하여 장 초반 하락 전환했고요. 999.58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 오전 중에 이제 상승 전환을 했죠. 상승 전환해서 상승폭을 키워 오후 들어 1,010.03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 이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나간 끝에 결국 1,003.2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 속에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을 했고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어 코스닥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만에 순매수, 개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370억, 111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632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차트 흐름 확인하기 전에 오로드란 톡방은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9일에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후성 무려 111.45%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해드렸는데 96.92%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7월 28일에 공략해드린 3기도 60.34%의 수익을 주었고요. 프레스티지오 바이오파마도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28.98%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후성, 인스코비, 3기 같은 종목들 다음으로 또 강하게 갈 종목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또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와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 리포트에 편입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저는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드릴 건데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패턴이 중요한데 패턴이 좀 이탈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삼각에서 무너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이 이틀 연속 살짝 나오긴 했는데 어제 미국장이 빠지다 보니까 현재 아침 예상가가 선물 기준으로 1.6포인트 정도 하락입니다.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상가가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더 빠질 수가 있어요. 2포인트 이상 빠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수로는 10에서 15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그러면은 3,040, 50 정도에서 시작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현재 흐름에서는 이 저가, 그죠? 지난번 이 저가를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수치가 차트에 겹쳐서 나오는데 이 저가 있죠? 이 저가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 이 저가가 안 깨지면 이 안 깨지는 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체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 여지가 있는 건데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밑으로 꽤 많이 빠질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950이나 2,900까지의 하락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조건이니까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쉬는 월요일에 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한국장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보통 강한 상승보다는 보합 내지는 약세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난번에 저가인 지수 기준으로는 3030.60이 지지가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탈이 된다면 2,950이나 2,900까지의 조정도 한번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간다면 매수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격대에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까지 갔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올 초의 저가입니다. 올 초의 저가가 그 부분이니까 만약에 목요일날 저가가 이탈한다면 그 정도까지도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차라리 코스닥 개별주, 코스닥 테마주 지금 움직이는 부분 2차전지 관련돼서도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대응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되도록이면 정리를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인데 코스닥 흐름 봐드리면 그죠? 코스닥도 이렇게 흐름에서 무너진 흐름이 나왔죠. 삼각 패턴에서 이탈 그리고 이틀 연속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가격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저점 깨지면 꽤 많은 964.0인데 지난번 8월에 저점 이탈한다고 하면 꽤 깊은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안 가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바라보겠고요.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현재 흐름에서는 아직 빠질 건 아닐 걸로 보이고, 단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래서 계속 여기서 올려와 주는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라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더 잡으셔도 되겠고요.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으로 현금을 한 30% 이상, 최소 30% 이상 가지고 대응을 하는 구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흐름이냐? 빠지는데 이봉이 이런 식의, 그죠? 페이크 양봉일 수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다음 주에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미 그죠? 갭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봉이 하나 더 있다고 보자라는 말씀 드렸죠. 갭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그래서 지난번 저점 깨지지 않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연휴도 있기 때문에 대체 휴일도 있고 해서 월요일 날 휴장인데 그 부분에서 미리 물량이 빠져나오는 미리 물량을 던지고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이 만약에 되어 버린다면 좀 위험한 리스크를 또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끝까지 장 보시면서 종목은 천천히 담아 가셔도 되겠다. 일단은 지난번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현금 30%와 종목 70%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저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현금 50% 이상 비중으로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좀 배트를 짧게 역시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조정이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하시고요. 조정 없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반등 나오는 거 체크하고 대응하셔도 돼요. 보수적으로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나는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겠다. 그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선물 볼게요. 선물 볼 건데 선물 먼저 보고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죠.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선물이 먼저 무너졌죠. 음봉 이후에 팔아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어저께 위클리 옵션이 만기일이었어요. 목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콜옵션이 시세가 바닥에서 그러니까 저가에서 고가 대비로 콜옵션이 한 10배 넘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세를 줬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수익을 줬고요. 시세를 줬고요. 흐르면서 405 정도까지가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흐름이에요. 갭이 있죠. 갭이 있는 부분이니까 405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일단 아래 꼬리는 나와 있고요. 저가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는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405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396이 깨지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가가 깨져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삼각은 깨진 상태, 그죠? 이 삼각은 깨진 상태고 이탈 이후에 지금 재차 다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락 세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하락 세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돌파되면 상승으로 간다. 하락 세기는 돌파 기준으로 보면 아직 이 기준선, 그죠? 아직 이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준이니까 쭉 내려오고 이 안에서 이런 흐름을 좀 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세선이 넘어가고 405가 돌파되면서 최종적으로는 410 정도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안에 박스 410과 395 정도의 박스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선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원달러 볼 건데요. 원달러를 보면 최소 1170 안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고 60 후반 70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느덧 1189원, 1185원, 1180원대입니다. 조금 리스크가 많은 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예상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코스피가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침장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예상가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빠져서 나오네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삼각이 넘어가는 흐름이고 채널도
이렇게 지금 계속 추세선을 봤을 때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1170원이 깨져서 안으로만 내려와주면, 그래서 1170원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170원이 이탈해서 안으로만 들어와주면 재차 시장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조금 바로 단기간에 1170원까지 내려오긴 어려워 보이고요. 이 안쪽에서 일단은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재차 1170원 밑으로만 내려와주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단 현재 바로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공략을 해드린 종목 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잡아드린 종목이 후성, 그렇죠. 후성은 여전히 강한 흐름이에요. 이 위치에서 제가 잡아드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후성은 여전히 강세, 그렇죠. 상승 이후에 행보, 상승 이후에 재차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가격대만 재차 깨지지 않으면, 이 가격대 19,500원, 19,5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후성은 괜찮은 흐름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19,500원이 깨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랬죠? 제가 머리는 필요 없고 꼬리 떼고 대가리 생선으로 따지면 꼬리 떼고 대가리 떼고 몸통만 드시면 된다. 현재로서는 대가리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이 저와 또 공략하시면 됩니다. 후성 공략을 해드린 위치에서 10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볼게요. 어저께 인스코비가 조금 그죠? 인스코비가 약세로 들어왔는데 인스코비는 제가 5,500원 깨지면 익절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종목이 제가 이 자리에서 잡아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어저께 말씀드린 게 이 자리가 몸통이 될 수가 있어요. 이탈을 하면. 그렇죠? 여기가 머리, 대가리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먹어도 충분하다. 이 정도가 먹어도 충분하니까 대형을 꼭 5,500원 깨지면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이, 이격이 벌려졌던 종목이 지난번 저점과 여기 22평 중요한 자리가 겹쳐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탈하면 익절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시장이 종목이 이만큼 정도 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땡큐 하고 수익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62평은 살짝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왔어요. 그러면 이따가 보거나 월요일날 보면 이렇게 살짝 닿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신기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오늘 봄까지 해서 이 어저께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재차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조금 더 안정된, 어저께 운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27% 그리고 9.6% 합치면 30%가 33% 이상의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급반등보다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그죠? 이런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나서 사도 되겠다. 비교할 부분은 3월에 저 모습과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일단 운봉 첫 번째 운봉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져서 저 때의 모습처럼 같이 나온다면 이게 4,000원 초반이나 3,000원 중반 때까지, 그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4,000원 초반, 3,000원 중반. 그러니까 너무 종목이 좋고 비전이 좋다고 서둘러서 사실 필요는 없겠고요. 싼 가격에 이런 가격대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 있어요. 오상자이엘 가장 또 최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상자이엘도 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 여전히 강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이 자리에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9,000원 정도에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견뎌보십시오. 12,000원, 13,000원,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오상자이엘 가장 최근에 또 해드린 종목이고요. PC 그죠? PC 디렉트도 마찬가지예요. PC 디렉트도 공략을 해드렸는데, 공략을 해드리고 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일부 1차 목표가가 15,000원에서 500원에서 16,000원이었는데 1차 목표에서 부분 일부 익절을 했고요. 나머지는 끝까지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차 16,000원이 돌파된다면 어디까지 18,000원 정도까지도 전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니까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노란 톡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박스가 돌파되는 흐름에서 박스 기간이 좀 길었어요. 거의 1년이 넘는 박스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하는 흐름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겁을 주는 흐름이었죠. 이 첫 봉은 개인들한테 윗골을 본 개인들한테 겁을 주는 봉이 나왔는데 그 봉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부 목표가에서 절반 챙겼으면 나머지는 또 끝까지 어디까지 최소 18,000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18,000원도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이런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면 캐시 디렉트도 18,000원 넘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니까 노란톡방에 이 종목 같이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런 종목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 해드린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예요. 유바이오로직스를 해드렸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그죠? 이 구간에서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예상가를 조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끝까지 한번 또 조정이 들어오면 사보세요.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의 위치는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에서는 저런 자리예요. 유바이오로직스도 그죠? 돌파 이후에 행보 위에 돌파돼서 왔다 갔다 그죠? 옆으로 기간 조정 중이고 이 자리도 돌파 이후에 그렇죠? 돌파 이후에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예상가 장난이 좀 심해서 유바이오로직스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구간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대표님 이거 새로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더 조정을 줘서 이런 가격대 5만 원 초반이라면 한 번 더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5만 원 초반까지 어제 저가 부분까지 해서 다시 5만 원 초반까지 준다라고 하면 담아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 45,000원이 이탈을 하면은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가격에서 잡으시고요. 이 박스 흐름에서 그죠? 깨지지 않는, 그리고 여기서도 최소한 5만 원 초반까지 준 이후에 깨지지 않는, 아무리 많이 눌려도 돌파된 가격, 저항이었던 가격이 지지가 되는 정도까지만 오고 재차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45,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정도 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45,000원이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PC 디렉트 그죠? PC 디렉트 그리고 오상자이엘 이런 종목들 그래서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또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후성 3기처럼 갈 거예요. 후성 3기처럼 잘 갈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3기도 마찬가지예요. 3기도 지난번 저점, 그죠? 3기도 전략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잡아서 3기도 요거 깨지면, 대체적으로 깨지면, 그죠? 이 가격, 지난번 저점 깨지면 포기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